예,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관련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고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개정 시행령의 개정 취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최근에 경제 활동,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과 그 금액을 확대 상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11조를 보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는 그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 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의 경우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해서 900만 원이 3천만 원이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그리고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의 경우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올라서 7천만 원 이하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의 지역은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1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와 같은 1억 5천, 1억 3천, 7천, 6천 이와 같은 만 원의 보증금액 중 얼마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3,700만 원이었는데 1,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위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 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의 경우는 4,3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의 경우는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 그래서 이와 같은 금액을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요 5천만 원, 4,300만 원, 2,300만 원,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표로 하나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이건 뭐 법무부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에 나온 표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1억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1억 1천만 원, 서울시의 경우.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 1억 원 이하, 광역시, 안산 등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것이 1억 5천, 1억 3천, 그 다음에 7천, 그 다음에 6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3,700만 원 받던 것을 이제는 5천만 원, 그리고 3,400만 원 받던 것을 4,300만 원, 4,300만 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2,300만 원, 그리고 1,700만 원의 경우는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향됐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와 같은 개정된 증액된 보증금액 중 최우선 변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와 같은 주택에 담보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소위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어떤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5월 11일 날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기존에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지만 다만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전 규정.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 1억 원, 6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종전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그 중에 3,700, 3,400, 2,000, 1,700만 원까지 그 범위 내로 종전에 이미 담보물권이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서 보증금을 주고 있다 하더라도 새 개정령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확대를 했고 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더 보호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무조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물론 최우선 변제를 받기 이전에 하나만 더 짚고 이야기를 하죠.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채권입니다. 채권이다 보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1대1의 권리다. 1대1의 권리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어떤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채권 관계고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이 채권이고 임차권은 그렇다라고 그런 권리 중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임차권을 가지고 채권 결국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관계가 되겠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관계가 될 텐데 이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한테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그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 주택을 매수한 자, 매수했거나 아니면 이 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자, 경매를 통해서 매각 절차라고 하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이 임차인이 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1대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임대차와 관련해 그 임차권을 주장한다. 또 임대차 보증금을 주장한다. 가지고 나 계약기간 남았으니까 그 계약기간 동안 이 집에 살 거야. 또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는 나 못 나가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냐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대1이니까. 이런 사람한테 제3자 즉 집을 매수한 사람이라든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매수한 사람이라든지 매각 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차권을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대항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좋은 방법은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세권. 현재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 중에는 전세권 등기가 제일 좋아요. 그럼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나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전세권을 갖다가 양도할 수 있고 또 상속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안 되겠죠. 하지만 민법 621조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는 길을 민법 621조에서는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를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2차적으로 임차권을 체결했다면 임차권도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를 안 해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전세권 등기도 부담스러운데 임차권 등기를 해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자기 주택에 아주 강한 권리를 갖는 이런 임차인이 있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해줘요. 또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이 등기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그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등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 임차권을 가지고 보증금을 가지고 대항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뭐 최우선 변제는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제일 좋은 방법은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를. 그런데 등기가 어렵다, 안 된다, 돈이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또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이런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주택의 인도, 계약서 발행일자. 그래서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을 해요.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은 소유자가 바뀌든 뭐 매각이 돼서 경매가 돼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주택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주하겠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어떻게, 새로운 취득자라든지 소유자는 임차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나가라는 소리를 못해요. 물론 이 나가라는 소리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임차권,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하고 주택에 인도를 하게 되면 무조건 대항할 수 있느냐, 나 못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순위에 따라, 이건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차권보다 저당권이 먼저 있으면은,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라면은 저당권에는 어떻게, 저당권 1순위가 되니까 저당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제 저당권은 없고 임차권 다음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저당권자는 임차권보다 후순위,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보다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자가 대항할 수가 있어. 난 못 나가겠다. 계약기간 남았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에 대해서도 대항하려면은 이 우선 경매의 경우에 보증금을 가지고 나 계약 기간은 끝나서 또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순위이기 때문에 임차권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 받을 때까지 못 나가겠다. 즉 못 나가겠다는 못하겠지만은 어떻게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요 두 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해야 한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이런 걸 다 떠나서 계산할 것도 없어요. 남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새 들어 사는 경우엔 무조건 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주민등록, 주택의 인도, 계약서에 확정일자 있는 거 받는 거를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주민등록, 주택의 인도,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것을 무조건 하면은 또 무조건 보호받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순위라고 하는 게 우선 변제 받으려면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순위가 선순위여야 돼요. 선순위. 그러면 아까 임차권이 있을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있을 때, 이 임차권보다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선순위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1순위인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임차권을 가지고는 여기 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그 저당권에 의해서 새롭게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집 비워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 내줘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이 저당권이 선순위가 아니라 임차권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보호가 되는 거죠. 보호가 되니까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예요. 그래서 설사 저당권자가 경매를 통해서 매각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임차권이라고 하는 제한, 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있는 이런 주택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실행돼도 이 임차권은 어떻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아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당권이 실행된다 해서 자기가 선순위니까 나 계속해서 계약기간 동안 이 집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받아 나갈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 자꾸 경매되는 집에 살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아서 나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왜?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앞서니까. 그런데 이 앞에 무조건 임차권 앞에 저당권이 있으면 이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돼 있어요. 저당권이 선순위니까. 저당권 1순위고 임차권 2순위고 저당권이 3순위면은 이 1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되든 3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되든 이 임차권 앞에는 1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늦기 때문에, 후순위이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뭘 받아가면 좋아요?
보증금 받아나가면 손해는 없다는, 우선 이사 비용은 좀 들겠지만은, 그런 비용들은, 재반 비용은 좀 들겠지만은, 어찌됐든 보증금은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증금은. 보증금 받아나갈 수가 있는데, 이 보증금을 받아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순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임차권 앞에 1순위가 저당권인 경우에 이제 결국 2순위가 됐든 3순위가 됐든 임차권이 그보다 후순위라면은 그 임차권을 소멸하고 임차인은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증금 받아 나가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보증금의 액수가 보증금에 대한 순위가 좀 미쳐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의 임차권 또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까지 모두 갖추었어도 그 순위가 너무 후순위라서 한 푼도 배당받을 수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정한 경우에 보통은 10억 원을 주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하고 1억 원을 임차 보증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경제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10억 원 받은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더라도 어떻게든 뭐 자기 먹고 살 집을 마련할 여지가 1억 원 임대차 보증금 주고 살다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땐 그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받고 나온 임차인 중에 그래도 조금 보증금이 적은 사람들, 경제력이 작은 사람들은 이 대항력, 즉 매각 절차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순위와 관계없이 먼저 변제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금액을 과거보다 상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정한 소액 보증금 중 최우선 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향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에 1억 1천만 원의 보증금 이하인 경우 그 중에 3,700만 원은 무조건 순위와 관계없이 배당받아갈 수가 있었는데, 물론 선순위인 경우 제일 순위가 앞서다면 당연히 어떻게 순위에 따라서 그 보증금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겠지만, 후순위인 경우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게 서울시에는 1억 1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그 소액 보증금이 증액이 됐고, 그 중에 얼마를 받아갈 수 있느냐? 3,700 중에 5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위와 관계없이. 물론 뭐 또 다른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또 다른 제한이 있지만 그건 여기서 설명드리지 못하고, 일단 그와 같은 소액 보증금액이 상향이 돼서, 그리고 또 그 중에 임대차 순위가 늦어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임차인을 위해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5천만 원, 광역시의 경우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 4,300만 원, 그다음에 그 이외의 어떤 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의 경우는 2,300만 원, 그 외의 지역은 2천만 원, 이렇게 상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무엇을 생각해도 다 좋지만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할 조치는 요 네 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임차권 등기,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인이나 전세권 설정자가 싫어하고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용이 안 드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 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요 세 가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의 인도,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세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계약세 확정일자 받는 건 뭐 쉽게 말해서 주민센터 가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를 하면은 그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은 요 세 가지를 다 한 다음 날 대항력을 갖는다.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위가 늦다 하더라도, 순위가 늦어도 이 세 가지, 물론 뭐 순위가 늦다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다 하는 상관없겠죠.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제일 뒤라도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요건 해야 돼요.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가 확정일정 받지 않더라도 그 순위가 늦어도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일정액, 그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그 보증금 중에 일정액 소액을 우선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최근에 법무부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했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얘기까지 보태서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나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